1987년 일본의 한 기업이 소련에 기계 몇 대를 팔았습니다. 품목은 선박용 프로펠러를 깎는 구축 제어 밀링 머신. 당시 공산권 수출 금지 품목이었지만 도시바 기계는 서류를 위조해 소련에 이 정밀 공작 기계를 넘겼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비즈니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기계로 가공된 프로펠러가 장착되자 바다의 경운기라 불리며 시끄러운 소음을 내던 소련 잠수함들의 굉음이 사라졌습니다. 미 해군의 소나가 소련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미국은 대잠 방어망을 전면 재수정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했죠. 단 몇 대의 기계 유출이 냉전 시대의 군사균형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 도시바 콩스버그 스캔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단순한 산업 스파의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를 팔아넘기에는 가장 치명적인 매국 행위입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와 유사한 어쩌면 더 노골적인 사건이 발각돼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엔 기계를 파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력의 정수를 할 수 있는 설계도가 통째로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침공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 차잉원 총통은 취임 직후 국방 자주화를 선언하며 그 핵심으로 자체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욕만으로는 잠수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잠수함은 물속의 우주선이라 불릴 만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니까요. 당시 대만의 기술력은 전무했습니다. 설계 능력도 핵심 부품 생산 능력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술을 사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국제사회는 냉정했습니다. 잠수함 기술 강국인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은 대만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수조 원의 예산을 들고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이른바 고립된 구매자였습니다. 이 절박한 틈새 시장을 포착한 것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전직 대한민국 해군 중령 정모 씨였습니다. 정 씨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해군 본부에서 잠수함 관련 핵심 보직을 거친 인물입니다. 심지어 대우조선 해양에서 잠수함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한국 잠수함 기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퇴역 후 해양기술 컨설팅 업체인 S사를 설립하고 대만 국영조선소인 대만국제조선공사에 접근했습니다. 거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잠수함을 만들 기술을 주겠다. 계약 규모는 약 1,500억 원, 중소기업 하나가 감당하기엔 비현실적으로 큰 금액이었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기에 거래는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정 씨 혼자서는 잠수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실제 도면을 그릴 손과 기술을 전수할 머리가 필요했는데 그는 대우조선해양 출신 퇴직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대만에 가서 기술 좀 봐주면 된다. 연봉은 한국의 2~3배를 주겠다면서 말이죠. 수십 명의 퇴직 기술자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철저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잠수함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국가 핵심 기술이자 전략물자입니다. 해외로 유출하거나 관련 인력이 진출하려면 반드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 씨와 S사는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아니, 속였습니다. 그들은 당국에 신고할 때 기술자들의 파견 목적을 풍력 발전 설비 자문 혹은 해양 플랜트 설계라고 기재했습니다. 잠수함에 잠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국가는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해군의 노하우를 가진 기술자들이 대만 가오슝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방 속에는 절대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 독자 기술의 결정체가 담긴 USB가 들어있었죠. 여기서 잠시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대만은 왜 그토록 한국 기술에 목을 맸을까요? 그리고 정 씨가 USB에 담아 넘긴 그 파일들이 단순히 도면 이상의 가치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수함 건조는 방위산업의 최종 보스로 불립니다. 우주선이 우주라는 진공 상태를 견뎌야 한다면 잠수함은 수심 300~400m의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합니다. 손바닥만한 면적에 30~4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극한의 환경. 여기서 용접 부위에 머리카락만한 틈이라도 생기면 잠수함은 순식간에 찌그러진 깡통처럼 압괴됩니다.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이 기술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는 고작 100톤급 소형 잠수정 돌고래를 겨우 만들던 수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잠수함 역사는 1990년대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자들은 독일 하데베 조선소로 건너가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습니다.
도면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수만 번의 용접 실습을 반복했죠. 독일 기술자들이 한국인은 독하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라이선스 생산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조립하는 것을 넘어 부품 하나하나를 국산화하고 설계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2011년 인도네시아 수출의 쾌거를 이룬 DSM-1400입니다. 독일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개량 기술이 더해진 이 모델은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SLBM까지 쏘아 올리는 잠수함 강국이 되었습니다. 정시가 1,500억 원에 넘긴 것은 단순한 PDF 파일이 아닙니다. 맨 땅에 헤딩하며 수십 년간 축적해온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수조 원의 국가 R&D 예산이 투입된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대만은 그 30년의 시간을 돈으로 산 것이고 정씨는 그 시간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씨가 대만에 넘긴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가 넘긴 것은 단순한 기술 자문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S사는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에 1조 원 넘게 수출했던 DSM-1400급 잠수함의 설계 도면을 통째로 넘겼습니다. 이 도면은 한국이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들여와 30년 넘게 개량하고 국산화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기밀이 대만으로 건너가는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영화 속 첩보 작전처럼 복잡한 암호해동이나 침투는 없었습니다. 그저 퇴직자들의 외장 하드와 USB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S사 직원들은 대우조선해양 재직 시절 확보했던 도면 2,000여 장과 잠수함 건조의 필수적인 유수분리기, 배터리 고정장치 등 3종 핵심 장비 제작 기술을 USB에 담아 대만으로 출국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때는 금속 무기는 잡아내지만 USB에 담긴 국가기밀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3년 9월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대만 가오슝 조선소에서 진수된 대만 최초의 자국산 잠수함 하이쿤. 대만 정부는 순수 대만 기술로 설계했다고 자평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이쿤의 한미에 적용된 X자형 키와 선체 비례, 그리고 어뢰 발사관의 배치 구조,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기에 DSM-1400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건조의 가장 큰 난관인 압력 선체 가공 기술은 도면 없이는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대만은 이를 자주국방이라 명명했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 속에는 불법적으로 유출된 한국의 기술이 뼈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잠수함을 얻었고 S사는 1,50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합법적 승인이라는 부품 말이죠. 2022년 첩보를 입수한 한국 경찰과 검찰이 S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기획자이자 주범인 정씨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사망에 좁혀오기 전 이미 대만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대만 당국의 비호 아래 현재 체류 중이었지만 결국 체포되어 한국으로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그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던 S사에는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950억 원을 명령했죠. 국가 전략기술을 팔아넘기고 1,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후폭풍은 법정 밖에서 더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즉각 반발했으니까요. 한국 기업이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도운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개인의 탐욕으로 시작된 불법 거래가 대한민국 전체의 외교적 리스크로 비화된 겁니다. 방위 산업은 흔히 국격을 높이는 산업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보안이 뚫린 방사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대만은 이미 그 기술을 바탕으로 후속 잠수함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30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 장벽이 전직 군인의 USB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기술은 유출되었고 돈은 국경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1,500억짜리 매국 비즈니스가 남긴 씁쓸한 결산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